안녕하십니까, 손성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신 네트워크 시스템이 적용된 자동차에서 방전 테스트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차종에는 통신이라는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점검해왔던 방식과는 다른 점검 방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번 강의 내용을 끝까지 잘 듣고 이해를 하신다면 진단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교육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순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순서는 첫 번째가 차량이 방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찾는 데가 우선이겠죠. 먼저 방전 테스트 유무, 그때 어떤 장비를 사용해서 진단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방전의 부분입니다. 자, 통신 네트워크 시스템이 적용된 차량에서는 구분하셔야 될 게 있어요. 슬립 모드가 진입을 했는데 방전이냐, 아니면 슬립 모드가 진입을 하지 않았는데 방전이냐. 즉 슬립 모드 진입 여부에 따라서 현장에서 점검 사항이 180도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장에서 주의사항, 이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교육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슬립 모드라는 게 나왔죠. 자, 슬립 모드라는 게 뭐냐면 통신 네트워크 시스템이 적용된 차량에서 전원의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전력 모드로 간다는 겁니다. 자, 네트워크 관리를 총 3단계로 하는데요. 웨이크업 모드, 즉 슬립 모드. 자, 저전력 모드에 들어갔던 모듈이 웨이크업, 다시 깨어난다는 거죠. 웨이크업 단계에서 활성화 단계. 자, 웨이크업에서 깨어났으면 활성화 단계, 모듈이 이제 살아있는 단계, 그리고 슬립 모드, 이 저전력 모드 3단계로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슬립 모드에 진입하는 데는 보통 현대 기아차 기준입니다. 자, 벨로스트 차량은 약 25분 정도가 소요이 되고요. 뭐 오디오 작동 로직이 적용돼 있어가지고 슬립 모드가 상당히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나오는 신형들 썬다페 T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속캔이 적용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약 10분에서 15분, 제가 정확히 해보니까 한 59분? 50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통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약 5분 이내에 슬립 모드에 진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여기 각각의 모듈들이 뭐랑 연결이 되어 있죠? 상시 전원을 사용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 방전 테스트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방식이 뭐예요?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하고 흐르는 전류를 측정을 하셨죠.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면 상시로 회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자를 띄었다 붙였다 하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을 하냐면 이 서지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이 서지 발생으로 인해서 각각의 모듈들이 손상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전 테스트를 하실 때는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하고 측정하는 방식은 추천을 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방전 테스트 제가 좀 문제점을 좀 말씀드릴 건데, 가장 많이 하는 거 있죠? 우리 배터리 마이너스를 탈거하고 이렇게 전류기를 꽂고 휴즈를 하나씩 뽑아서 방전 테스트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해보셨죠? 휴즈를 한 번씩 뽑으면 전류값이 대략 상승하는 경우가 좀 있지 않던가요? 그래서 지금의 통신 네트워크 방식에서는 휴즈를 탈거를 하지 않고 방전을 찾을 겁니다. 자, 기존의 이 또 하나의 문제점은 각각의 문제점이 뭐죠? 이 배터리 마이너스를 탈거하는 동시에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엔진 쪽 ETC 바디나 배터리 센서들이 대부분 다 초기화돼 버려요. 그래서 2차적인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배터리 탈부착 시 이 서지로 인해서 뭐 모듈이 나간다든지 또는 뭐 각종 경고등이 점등된다든지 이런 2차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지가 몇 보트 정도 발생을 하냐면요, 보통 한 25V에서 약 125V가 발생을 합니다. 자, 회로 구성을 잠깐 다시 한번 보면, 자, 상시 전원을 쓰다 보니까 회로가 항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항상 이렇게 회로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죠. 우리가
방전 테스터의 배터리 단자를 떼면서 어떤 서지나 고전압이 발생하게 되면 회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전압이 바로 이 모듈 안에 들어가서 모듈이 손상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배터리를 나는 장비가 없어서 꼭 떼야 되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원래 원칙은 오실로스코프를 활용한 전류계를 이용한 방전 테스트인데 부득이하게 그런 장비가 없으시면 하나의 별도 이 서지를 잡는 장비가 필요해요. 자, 이 서지를 잡는 장비는 뭐냐면 이제 발원 기술. 자, 아마 제가 C 제품을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근데 제품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 한 중순이나 말쯤에 나오지 않을까. 자, 이 제품은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배터리 마이너스를 탈거했을 때 이 서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이 서지 프로텍트라는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장비를 장착을 하고 배터리 단자를 탈거하게 되면 이 서지가 발생을 안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서지 프로텍트의 장비의 장점은 우리가 방전된 차량들 점프하게 되면 어떤 게 발생하죠? 고전압의 서지가 발생해서 뭐 모듈이 나간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이런 서지 프로텍트 장비가 있어야지만이 모듈의 손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에는 아마 이런 장비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정상적인 전류 사용 방법 방전 테스트는 이런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한 전류계를 연결해서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방법도 문제가 뭐냐면 일단 장비가 고가입니다. 고가. 자, 이런 장비가 고가죠. 고가고 자, 이거에 대한 장점은 먼저 장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안정된 진동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각종 모듈의 초기화 걱정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얘도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전류기를 물렸을 때 방전이 되는지는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부분 현장에서 어떻게 하시죠? 또 휴지를 뽑으시잖아요. 휴지를 절대 뽑으시면 안 돼요, 지금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휴지를 뽑아서 방전 테스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 또 단점은 뭐죠? 단점은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0점이 틀어져요. 수시로 0점을 다시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최장 요즘에 1시간이 걸리는 슬립 모드까지 1시간 이상 걸리는 차량도 있고요. 뭐 짧게는 5분 이내 또는 보통 평균적으로 한 10분 정도 잡죠. 10분 정도인데 이 전류계는 한 5분 정도만 지나면 0점이 틀어져요. 그래서 이 전류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주의하셔야 될 점이 중간중간에 0점을 다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거는 방전되냐 안 되냐는 의무는 이런 전류계, 이 전류계를 사용하시는 방법을 굉장히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에서 자, 선택권은 딱 두 가지죠. 우리가 장비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요. 자, 오실로스코프냐 멀티미터냐. 자,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배터리 마이너스를 탈거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말라고 아까 했죠. 자, 그리고 이런 전류계를 사용하는 방식을 권장을 해드린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샵이 이 오실로스코프를 가지고 있는 샵의 비중이 몇 프로나 될까요? 아마 10%도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렇다면 배터리 마이너스를 탈거를 하지 않고 방전을 테스트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방식은 일단 보고 말씀드리죠. 자, 이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접지 성간전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거 많이 테스트 하잖아요. 우리가 멀티미터로도 쇠로 치면서 접지 떴냐 안 떴냐, 즉 접지 성간전압을 이용해서 방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뒤쪽이 뭔지 잠깐만 한번 볼게요. 자,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 오메 법칙이라고 알고 계시죠? 오메 법칙. 자, 이 법칙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자, 지금 배터리 12V에 저항이 두 개가 돼 있어요. 그때 성간전압은 6V죠. 이때 흐르는 전류가
몇 암페어일까요? 자, 한번 잠깐 계산해 보면 66. 자, 흐르는 전류 I는 R분의 V에서 저항이 60, 60, 12옴, 전압은 12V. 자, 이런 1A. 약 1A가 흐른다는 거죠. 자, 일정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 저항이 있는 회로에 일정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양단에는 뭐가 발생을 하죠? 전이차, 즉 전압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전이차 전압 또는 성간전압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성간전압을 이용을 해서 이 회로에 전류가 흐르냐 흐르지 않느냐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 회로 같은 경우는 어떻죠? 회로가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자, 오밀 법칙으로 잠깐 계산해 보면, 자, V는 IR이죠. 이때 전압이 발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어차피 회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전류는 흐르지 않겠죠. 자, 전압이, 자, 흐르는 전류는 0 곱하기 몇 옴이죠? 6옴. 6은 몇 볼트가 찍히냐면 0볼트가 찍힌다는 거죠.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저항이 있는 회로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뭐가 발생을 한다? 전이차 전압이라는 게 발생을 한다는 거죠. 즉, 회로에 전압이 발생하면 이 회로는 뭐가 흐른다? 전류가 안 써지네요. 전류가 흐른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장 한번 봐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접지 회로에 어느 정도의 저항이 존재를 할까요? 아까 저항이 있는 회로에는 전류가 흐르게 되면 뭐가 발생을 하겠죠? 전압이 발생을 한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배선도를 한번 잠깐 보시면, 자, 우리가 현대기아의 대부분의 차종에는 어떤 기록으로 되어 있냐면, 자, 20스퀘어로 되어 있습니다. 회로도 보시는 방법은 아시죠? 자, 20이라는 게 뭐죠? 20이라는 거는 단면적, 스퀘어고, 자, 뒷부분에 있는 거 배선 색상이죠. 자, 대부분 차종이 아마 20스퀘어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모닝, 경차 같은 경우는 약 15스퀘어. 그러니까 15B라고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회로에마다, 자, 여기도 회로죠? 이런 회로에마다 뭐가 존재를 하냐? 자, 저항이 존재합니다. 이 저항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회로 내에서도 양단에는 전이차 전압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 전압을 발생을 하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아, 이 차는 방전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구글에서 이제 검색을 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아까 드랍 차트에 보시면 모든 재온이 있지를 않습니다. 자, 모든 재온이 있지를 않는데요. 자, 이 부분은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서 하겠습니다.